2023년 3월 5일 일요일 오전 9시 45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블루유를 만들고 지금 우리가 있는데, 이 블루유는 팩으로 된 거거든요. 그럼 일본에서는 이런 플라스틱으로 된 그런 우유병은 없고 이런 종이 이 팩으로만 돼 있다 그래요. 그래서 저도 그때 2023년 1월 20일 날,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약 한 45일 전에, 한 달 보름 전에 이 우유를 사가지고, 여기는 이제 허경영 신인님의 그거를 붙이지 않았어요. 스티커를 붙이지 않았습니다. 사진을 붙이지 않고, 예를 들어서 여기 이제 블루스인데, 아이고, 이 블루스는 여기 보시면은 이제 이게 기포가 지금 상당히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블루스를 계속 마시고 있습니다만은, 이렇게 보면은 여기는 신인님의 이제 사진이 부착이 돼 있고, 이렇게 보면은 이름을 이제 적어 놓고 이래가지고 블루스를 계속 마시고 있죠. 이거는 아마 이 우유병 가지고 한 달 마신 지가 오래됩니다. 한 달 넘었을 겁니다. 그래가지고 마시고 나면 내나 이제 여기다가 물을 붓고, 수돗물을 붓고 또 마시고 계속 그래 해 나오고 있는데, 기포가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여기도 원래 이제 블루유를 만들 때에 신인님의 이제 사진을 부착을 해가지고 부착하고 또 이름 적고 이래가지고 이제 계속 마시고 있죠. 여기는 사진을 두 개나 붙였습니다. 처음에는 기포가 많이 생겼는데 지금 또 마시니까 기포는 또 없어지고 지금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종이팩으로 된 것이고, 요거는 플라스틱 병이잖아요. 그런데 이 종이팩에 허경영 신인님의 이제 사진이 없습니다. 그런데 사진 없이 이름만 적은 것은 여기 이제 두 번째인데, 첫 번째 거는 내가 다 마셨고, 그때는 내가 이제 이 동영상 촬영을 안 했거든요. 안 했고, 그날 내가 이 우유를 그냥 한 자리에서 한 병을 다 마셔가지고, 너무 한 자리에서 너무 많이 마셔버리니까 안 좋더라고요. 좀 창피스러워서 말을 못 하겠는데, 하여튼 그날은 내가 박상을 좀 이렇게 먹으면서 같이 우유를 막 계속 물처럼 마셔가지고 그래 안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속이 그 다음날 엄청 안 좋았는데, 속이 좀 안 좋았어요. 그런데 오늘은 이제 그렇게 마시면 안 되고, 이제 요런 컵에다가 한 3분의 2 정도 한 번 마실 때 그래 마시면은 좋다고 하니까 마셔보려고 합니다. 이것도 과연 이름만 적었는데도 블루유가 되는지, 이렇게 미리 제가 한 달 전에 내가 조금 이렇게 열어놨어요. 왜냐니까 이 종이가 막 좀 부풀어 오르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이제 이렇게 펑 하고 터질까 싶어서 이렇게 내가 잠깐 그때 열어놨다가 빨리 닫아버렸어요. 공기를 좀 빼놓고 이제 그렇게 했는데, 그 뒤로부터는 종이팩에 든 우유는 내가 1월 20일 날 사고 그 이후로는 사질 안 했어요. 그 뒤로부터는 내나 이 서울 우유 이제 이 플라스틱 병이 아니고 플라스틱 병에 있는 요 우유만 거의 사고 있습니다. 종이팩은 좀 부풀어 오르니까 조금 터지지는 않는다 그러는데, 기분이 막 또 혹시 터질까 싶어서, 또 어떤 데는 이게 터졌다는 그런 말도 있더라고요. 우유가 터져가지고 막 우유가 이 방에 막 이렇게 막 터져가지고 엉망됐다는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종이팩은 조금 아무래도 조금 그래서 불안하고 이래서 그때 미리 조금 열어놨다가 바로 닫았거든요. 그리고 우유 맛이 어떻는가 지금 한번 보려고 합니다. 영상 기록으로. 요거는 허경영 신인님의 사진이 부착 안 되고 이름만 적은 거거든요. 이름만 적고 한 달 보름 된 겁니다. 따르고 있습니다. 이 정도만 마시면 되겠네. 너무 많이 마셔도 아래는 내가 시급했습니다. 너무 많이 마셔가지고
뭐든지 너무 과하면 안 되잖아요. 고소합니다. 고소하고 뭐 금방 뭐 마트에서 산 우유처럼 이렇게 뭐 전혀 변질이 안 됐습니다. 마시는 소리 나죠? 내 모습 한번 보여볼까? 요 우유를 금방 이렇게 따라가지고, 이렇게. 1월 20일 날이니까, 금년 1월 20일 날 만든 거니까, 2월 20일이 한 달이잖아요. 그러면 2월 28일까지 있으니까, 거기서 30일에서 8을 더하면 38일이고, 오늘이 5일이니까 38에서 5를 더하면 43일 됐네요. 43일 지난 그 허경영 이름만 적은 거예요. 그 우유를 마시니까 뭐 전혀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그냥 고소하고 맛있습니다. 이것을 내 혼자만 이렇게 마시는 게 아니고 우리 허경영 총재님을 이렇게 지지하고 따르는 사람들이 한결같이 이렇게 이런 것을 고소하다는 것을 한 달, 두 달 지나도 마시는 것도 그것을 느끼고 몸이 또 많이 좋아지는 그런 체험도 있고 지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유를 많이 사시는 분은 1000병씩도 사고 3000병도 사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꽉 채워놓고 그 영성센터 여기는 그냥 불로유로 이렇게 쫙 벽에다가 진열을 이렇게 해놓은 것을 어제 보고 또 많이 우리가 알고 있죠. 오늘도 좀 있으면 이제 장류 영성센터 가는데 아마 거기도 우리가 불로유를 이렇게 쫙 어떤 분이 이제 대천사님께서 이렇게 헌성을 해가지고 불로유를 이렇게 영성센터에 장류 영성센터죠. 김해 장류 영성센터 그 진열을 해놓고 있습니다. 오래된 것도 있고 작년 12월 달에 이제 그걸 했으니까 지금 하면 이제 2달 훨씬 지났겠네요. 그렇습니다. 요걸 내가 영상 기록으로 남겨놓으려고 지금 간단하게 찍어놨습니다. 아이고, 그래도 7분이 지났네요. 아이고. 이제 3월 8일 날 되면은 이제 오늘이 3월 5일이고 이번 주 이제 3월 8일 날 수요일 날 되면은 국민의힘당 당 대표를 이제 선출이 결과가 이제 나오죠. 지금 선출은 이미 모바일 투표로 지금 하고 있고 결과가 아마 여러 가지 이제 추측컨대 김기현 님이 안 되겠나. 뭐 지금 워낙 이제 이 여권 안에서 이제 밀어주니까 이제 쉽게 말해서 대통령 말을 좀 잘 들을 수 있는, 그러니까 공천을 이렇게 내년 22대 국회의원 선거 때에 공천권을 이렇게 행사를 하는데 대통령 말을 좀 잘 들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이제 앉히려고 하죠. 그러니까 맨 첫 번째 이제 날아간 사람이 유승민이 날아가 버리고 그거를 룰을 바꿔가지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당원 그 당시는 70% 일반 사람이 30%인데 일반인이 아예 참여하지 못하도록 당규를 바꿔버렸어요. 그러니까 유승민이는 전혀 가능성이 없으니까 그냥 가능성을 없게 만들어가지고 탈락을 시켜버렸고, 두 번째로는 이제 나경원 의원을 이렇게 무차별로 이렇게 폭격을 한 거죠. 학교 가면 학생들을 이렇게 괴롭히는 그런 학교 폭력이 있잖아요. 그렇듯이 이제 한 애를 잡아가지고 그냥 무차별 작살을 내버리고 지금 그거 다 알고 있는 사실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주저앉혀 버렸고, 세 번째는 이제 안철수도 이제 이렇게 내리앉히다시피 하니까 3월 3일인가 어제 아래가 이제
그 20대 대통령 후보 단일화 1주년이라고 안철수가 그 자기는 끝까지 그 대통령 선거에 완주를 한다고 그렇게 누누이 이야기를 했는데 뭐 갑자기 그 말을 바꿔가지고 말이지. 예, 윤석열 후보하고 단일화를 해버렸죠. 했는데 그게 1주년이라고 3월 3일이 1주년 그 기자회견 때에 안철수가 아주 울분에 차가지고 막 말을 막 하더라고요. 내를 말이지 과거 그 뭐야 신영복이 이제 이런 발언을 한 것을 가지고 확대해서 이렇게 안 좋은 말을 하고 이제 이러니까 내가 윤석열 후보와 단일화 한 것이 잘못된 거냐 뭐 이렇게 하는데 하여튼간에 뭐 안철수를 이렇게 안철수는 아마 모르겠어요. 결과를 3월 8일 날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아마 당 대표가 되기가 어렵지 않겠나 이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제 천하람하고 한교안하고 그 네 사람이 이제 그 지금 후보에 지금 경선을 하잖아요. 당 대표 경선에. 그런데 과연 뭐 1차 투표에서 김기현 후보가 50% 과반을 획득해가지고 당선이 될지 그거는 모르겠습니다. 그때 가봐야 되죠. 그러나 무난히 안 되겠나 이 생각이 들어요. 돌아가는 것을 쭉 이렇게 들어보면은 과연 그러면 2위를 누가 하느냐? 2위는 별 상관은 없습니다만은 천하람이 될지 안철수가 될지 한교안이 될지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 안철수가 그 앵커하고 이제 대담을 하는데 천하람이 지금 이렇게 인기가 막 올라가고 치고 올라오는데 안철수보다 지지율이 더 이제 넘어서지 않을까 이런 말도 있다 이렇게 하니까 안철수가 웃더라고 보니까 하하하 이렇게 웃더라고 또 그 웃는 표정이 좀 어른 앞에 이제 어린애가 이렇게 덤비들면은 가소롭다는 그런 뜻이 아닌가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 웃음을 짓던데 모르죠 어떻게 될지. 천하람이 뭐 이렇게 안철수를 이제 꺾고 2등을 할지 그는 모릅니다. 나는 뭐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 웃는 모습을 보니까 좀 가찮다는 뜻이지. 뭐 한교안 후보를 내가 뭐 직접 거론을 해서 미안하지만은 그분은 워낙 이제 아주 그 자기 부인도 그렇지만은 독실한 기독교인입니다. 또 전도사이시고 교회 장로시고 독실한 기독교인이죠. 크리스찬이에요. 크리스찬이라는 말은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가 그리스도인데 예수가 메시아인데 그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 따르는 사람. 우리 같은 사람은 이제 허경영 스찬이지. 허경영을 따르는 사람이고 또 다른 말로 하면 허파라 그러잖아요. 허경영 스찬이지. 내 같은 사람은. 그런데 이제 그 사람은 크리스찬이에요. 지금 현재 뭐 한교안 그런 전 법무부 장관 뭐 대통령 권한 대행까지 하셨던 분을 비롯해서 많으신 분들이 이제 개신교 또는 가톨릭을 이렇게 종교 신앙을 하시는 분들 앞에 하나님께서 인간으로 지금 와 계시는데 그분이 허경영 국가혁명당 명예대표님이시다. 그렇게 하면은 어떻게 하겠느냐고요. 반응이 어떻게 했느냐고요. 이러고 웃는다고. 농담 이렇게 한다고요. 가짜내서 아까 전에 말한 그 안철수가 천하람이 이렇게 팍 뜨니까 웃더라고요. 칵칵칵칵 웃던데 하하하하 웃으면서 열심히 하십시오 이제 그렇게 하는데 그런 표정을 짓는다고. 가짜내서 웃는다 말이야. 가짜내서 말이 말 같은 말을 해라 이런 식이 아니겠느냐고. 그 말은 뭐냐? 그 말은
그런 사람들이 신앙을 제대로 안 하고 있어요. 혹 나는 그 성경에 있는 말을 잘 거론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다 잊어버리려고 하니까. 그것은 기독교 신앙이나 기독교에 있는 신앙에 있는 그 바이블이나 불교에 있는 뭐 화엄경이나 법화경이나 뭐 불교의 모든 가르침이나 강정산에 있는 모든 가르침, 거기서 좀 어려운 것이 현무경이 있어요. 현무경은 참 이해하기가 난해하거든요. 현무경이라든지 또 이제 강정산의 일대기, 또 강정산이 그 살아있으면 39년 동안 살아있으면서 많은 그 가르침, 그 뭐 조철제를 조정산을 아주 높게 치고 어떤 분은 그렇더라고. 그리고 박안경이라고 조철제 밑에 있다가 이제 이렇게 1969년도에 부산 태극도에서 나와가지고 서울 중국동에 가서 한판 크게 차려가지고 대순진리라면 엄청 커졌거든. 근데 박안경이가 또 죽고 또 나머지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분파가 돼가지고 이리 나와 있는데, 그 모든 가르침의 핵심이라고 하는 것은 종합적으로 만들면은 궁극적으로 가서는 허경영이 신인님이시다. 이것이 이제 그것을 알려주는 하나의 도구에 불과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뭐 가급적이면 그런 것을 잘 잊어버리려고 해요. 그러나 이제 좀 마음 부득이 이야기를 할 것 같으면은, 마음 부득이 이야기를 할 것 같으면은, 전화를 받아버리면 선이 끊기기 때문에 내가 전화를 받지 못합니다. 마음 부득이 뭐냐 이렇게 하면은, 날들어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그 성경에 말이 있어요. 날들어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다, 이런 말을 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이 뭐냐고, 나는 열심히 뭐 이렇게 교회 다니고 11조도 내고, 11조뿐만 내는 게 아니지 뭐 그게 무슨 성금 엄청 내요. 기독교 안에서도. 그리고 거기서도 뭐 엄청 성금을 많이 내고, 막 주일날 출석도 막 진짜 열심히 다녔고, 봉사도 많이 했고, 무지무지하게 봉사도 많이 했고, 새벽기도, 뭐 철야기도, 금요기도 뭐 이렇게 많이 했고, 전도도 많이 했는데, 하나님 저 몰라요? 뭐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이 너 모른다 그래 버린다고. 그런 말이 있다고. 실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신앙을 제대로 못하는 거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못 알아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말이 있잖아요. 프리드리 니체가 하는 말이 있듯이, 이 크리스찬, 이제 가톨릭, 이 모든 사람,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크리스찬 가톨릭만 있는 게 아니고 전 세계에 있는, 그리고 한 2000년 동안에 이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가톨릭 기독교인들이, 거기 뭐 추기경이 됐든지 간에 로마 교황이 됐든지 간에 뭐 신학 교수가 됐든지 간에 장로 집사, 여러 수만 명이 그 장로 집사가 있잖아. 우리나라에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다 그 2000년 동안의 모든 그 장로 집사, 뭐 추기경, 로마 교황, 뭐 가톨릭 신부 있지만은 훌륭하신 분들이죠. 그러나 참된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단 말이야. 그 말이 맞아요. 모른다 그러거든.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참된 신앙을 하면요, 긴 말은 생략하겠습니다. 기독교인이라면은, 기독교인을 떠나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인류 문화사에 존재하는 모든 사상, 이것을 다 알려고 공부를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독교만 알아서 되는 게 아니라고, 불교도 알아야 되고, 불교만 또 알아서도 안 된다고. 제일 중요한 거, 정력을 이야기한 그 김일구 대성사, 동학을 그 창시한 그 최수훈 대신사, 그리고 그 동학의 그 최수훈 대신사가 죽고 8년 뒤에 태어나신 강정산을 또 알아야 돼요.
그 모든 것을 다 알아가지고 하나의 그 어떤 의미를 파악하려고 하는 그런 학구열이 뛰어나야 된다고. 그 남사고의 그 계람유곡도 알아야 되고, 원효 스님의 이제 원효 결서도 또 알아야 되고, 그런 것을 모자이크식으로 딱딱딱딱 끼워 맞추면은 뭐냐? 천억을 내 허경영이 나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일반 사람들은 그렇게 하기가 사실상 좀 어렵습니다. 그렇게 많은 공부를 해가지고 진짜 불교 하나만 하더라도 그 속에서 헤어나가기가 어렵거든요. 어려워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딱 알아볼 것이 뭐냐? 이 허경영 불로의 우유단 말이에요. 불로의 우유를 만들어 보라고. 이름만 딱 적어보고, 요거는 나는 이제 45일 뒤에 뜯었는데, 45일 동안 허경영 이름 안 적고 놔두면 다 썩잖아요. 이거는 안 썩잖아. 그러면은 이건 뭐냐? 뭐가 이상하단 말이야. 그리고 이제 이어서 이제 2탄으로 후쿠시마 오염수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결과가 나올 거예요. 이미 후타바마치 그 업하고 남해마치 업에서는 이제 부산의 3분의 1 정도 되는 그 면적인데, 거기서는 방사능 물질과 방사선이 이미 없어졌어요. 지금 없어졌다는 것을 지금 확인하고 있는 중이단 말이에요. 이 모든 것이 이제 알려지게 되고, 그와 더불어서 이 대한민국 이 정치판은 싹 이렇게 박정희 소장이 5.16 혁명을 해가지고 말이야. 그 당시에 그 구파, 민주당, 그리고 민주당 안에서는 구파, 신파가 나눠가지고 피 터지게 싸웠거든. 지금 민주당하고 똑같아. 지금 민주당 이재명을 지지하는 친명, 또 반명 이래가지고 치고받고 싸우듯이. 그러니까 이낙연이 보고 영구 제명을 시키려고 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지금 60년 전에 있었던 거하고 똑같아요. 자유당은 또 자유당대로 풍지박산이고, 민주당은 민주당대로 풍지박산이고, 6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그럴 때에 하늘의 뜻은 뭐냐? 백이야 3대락 지나고 나면은 박천지 3대 홍두건으로 박정희라고 하는 분은 이미 전생에 그분이 1917년 정사생으로 태어났는데, 그 태어나기 이전에 그 전생에 이미 대한민국을 완전히 새롭게 하겠다는 그런 의지를 가지시던 분이 총에 맞아 죽었다가 다시 태어나신 분이 박정희라고. 그리고 지금 허경영 총재님은 이 지구라고 하는 우주가 탄생되기 이전에 벌써 설계도에 이 땅에 신이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셔가지고 새롭게 만들려고 하는 것이 이미 20억 년 전에 이미 정해져 있는 사실이다 이 말이야. 그래서 그게 이제 현실화되는 과정이고, 그렇게 되면은 박정희 소장이 그 엄청 무시무시하게 말이야. 그 당시에 정치인들 전부 다 정치 못하게 해버렸거든. 그리고 혁명 재판소를 열어가지고 그 깡패들도 사형시켜버리고 말이지. 4.19 혁명 때 그 총을 그 학생들에게 난사한 책임을 물어서 최인규 장관, 내무부 장관, 그리고 곽영주, 그 당시 이제 대통령 경호실장이지. 그런 사람들을 비롯해서 많은 사람을 사형을 시켜버렸다고. 그리고 이제 깡패들 전부 다 이렇게 잡아들라가지고 시켜버리듯이, 지금 이제 앞으로는 뭐냐? 허경영 신인님께서 그 고위직에 있었던 사람들, 이 사람들을 지도자 정신교육대에 1차 3,000명을 엄선해서 먹여주고 재워주고 공부를 시킨다고. 양심교육을 시킨단 말이야. 양심교육. 양심 지수를 좀 높이고, 그리고 감성 지수를 높이고, 도덕 지수를 높이게 해준다 이 말이야. 그런 이제 은혜를 베푸니까 이제 지금 현재 뭐야 대한민국의 기득권자들은 이제 그 지도자 정신교육대에 갈 준비를 하고 있으면은 딱 맞습니다. 오늘은 또 그만하고 지금 전화가 오니까 전화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것이 이제 어떻게 현실화되어 나가는 가는 것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주 중요한 것은 불로유가 지금 현재 이렇게 알려지고 있다는 거.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가 지금 이제 해결되고 있는데, 지금 언론에 지금 보도가 지금 안 되고 있는데, 보도가 되려고 지금 하고 있어요. 그와 더불어서 미국에서도 언론이 우리 한국과 거의 같아요. 그리고 그 딥스테이트 세력들의 이제 그 난행, 비행 이런 것들을 이때까지 보도가 안 했단 말이야. 안 했는데 언론 머스크가 트위터를 인수를 해가지고 지금 이제 이것이 보도가 되기 시작하고 있다고. 미국 언론이나 한국 언론이나 언론인들은 정말
참 지도자 정신교육대 갈 사람들 많죠. 언론, 방송, 법원, 그리고 검찰, 법원 판사들도 아주 그 썩은 놈들이 많단 말이야. 고액 변호사들, 이런 모든 그 대한민국의 기존 언론, 그 기득권자들이 싸그리 이제 뽑아가지고 잡아넣어 버려야 되는 거예요. 지도자 정신교육대 감으로써 대한민국이 완전히 새롭게 태어난다 이 말이야. 그래서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최초로 중산주의를 실천하고 그것이 꽃이 피고 열매가 맺어서 오미의 낙당당이라. 그러니까 2026년, 2027년 되면은 대한민국에서 이제 자살하고 싶다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2025년에는 아시아 통일이 되니까 조만간에 허경영 신인님의 세상이 곧 열리리라 이렇게 봅니다. 그것을 보게 되는 과정을 우리가 지금 지켜보고 있다. 그 중에 하나가 내일 모레 3.8 국민의힘 이제 그 대표를 뽑는데 그것을 우리가 지켜보죠. 그 지켜보는 과정에서 김기현 그 의원이 말이지, 그 KTX, 울산 KTX가 그 진로가 말이지, 이렇게 반듯하게 안 가고 자기 집 앞으로 스치게 지나갔다는 거, 그거 하나만 하더라도 한교안 씨 말대로 사표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김기현 특검을 붙여야 되는 거고, 특검을 붙이되 또 이제 변희재님의 그 태블릿에 대한 특검, 요거 붙이기만 하면은 이 정권은 완전히 우르르 무너져 내려앉는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런 과정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만하겠습니다. 허경영.